네. 재계, 경제계에서는 좀 환영하고 있다. 국정한 거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갑자기 MBN이 KTV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아니고.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완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는 그 얘기를 바뀐 게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네. 저 두꺼운 책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친기업이라든지 조금 더 포용 정책을 강조하겠다라는 거 얘기했지만 네. 궁극적으로 저는 내년에도 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절대 안 바뀔 것이다. 왜냐?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홍남기 부총리 바꾼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경제팀의 라인업을 조금 손질한 거는 쇼윈도 인사다. 소득주도 성장의 논리적 뒷받침을 하던 장하성 실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설계자인 파출소 지나가다 경찰서 만난 김수현 시장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확대 장관에 의해서 소득주도 성장 3대 축 유지한다는 시그널을 외부에 줘야 된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가 소득주도 성장 포기를 비치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조명렬 환경부 장관이 박수를 치고 두둔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속으로 흐뭇하셨을 거예요. 궁극적으로 인사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 사실상의 지금의 인사는 쇼윈도 인사.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 실질적으로 중추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보게 되면 예산도 많이 챙겼더라고.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한 거 아니야? 이 사상구 출신의 장재원 의원이 사상구에 예산을 많이 챙기는 거는 네. 저의 정치적 성장으로 사상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봐요. 네. 그렇게 보고 잘했어 하여튼. 그다음에 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내년도 경제 정책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겠다 이런 것도 그대로 갖고 오히려 증액을 해온 거거든요. 정책 기준을 자, 바꾸면 안 되지. 제가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팩트를 좋아하시니까.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미취업자들을 교육을 해서 취업을 성공시키는 이 패키지가 있습니다. 잘하는 거구만. 잘하는 거로 보여지죠. 근데 잘하는 실제로 내용을 보게 잘하는 되면 거지. 열심히 교육시켜서 취업시키는 것이 최저임금 일자리입니다. 최저임금 일자리가 다예요. 그런데 이 취업 알선한 기간에 인센티브까지 줍니다. 이것을 4,122억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네. 그다음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게 뭔지 알아요? 서울과 경기와 부산이 하고 있는 청년수당이에요. 이 청년수당을 2,100을 쓰겠다. 왜? 지금 서울, 경기, 부산에 사는 거 다 니들 하지 말고 정부에서 다 주겠다. 지방에서 먼저 시험을 해봐야 될 일을 또 중앙정부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잘한 건 받아서 해야지. 그다음에 하나 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도시 청년이 이 농촌에 내려가면 한 달에 무조건 100만 원을 줍니다. 참 재밌죠? 네. 그러니까 농촌으로 가면 무조건 100만 원을 주는데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이 100만 원을 가지고 테슬라를 리스하고 구찌백을 사고 이런 사건이 난 게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그건 개인 일탈이고. 그러니까 또 개인 일탈이라고 하지 야, 그 않습니까? 개인 일탈이지. 그럼 어떻게 그까지 정부 다 감시해요? 그럼 유치원도 개인 일탈일 수 있죠? 유치원은 집단화 주식적으로 시키면서 조그만 거. 자, 이렇게 정말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정권이 월급을 올려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패키지를 2배, 3배를 증액해왔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경제정책을 전혀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 두꺼운 종이? 저건 종이일 뿐이에요. 종이일 뿐입니다. 증거가 문재인 정책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소득주도 성장이 이름을 바꿔서 포용 성장을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굉장히 먹고 있어요. 네, 더군다나 네, 네. 이제 정보위원장은 내려놓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 그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죠. 내려놓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데 자기가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내려놓고 간 사례는 없다고. 진영 의원이 내려 진영 의원이 내려놨는데 이제 총선 얼마 안 되고 근데 새로 뽑지를 않았대요.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위원장직을 유지한 셈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맞아요. 사실은 그게 각 정당별로 몫을 나누지만 네. 그것은 원내대표끼리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지 법적 기성은 없거든요. 네. 어쨌든 모든 위원장들은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당으로 옮겼다 그래서 그것이 바른미래당 거다. 그건 아니군요. 그게 무슨 뭐 거기가 바른미래당 거가 어디 있습니까? 불법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만 네. 아쉬운 지점이 바른미래당의 미안함을 예, 그 예. 남기고 오는 것이 또 좀 모양이 좋지 않았나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게 한 10명의 전직 의원이 한국당 복당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수통합의 신호라고 봐도 될까요? 바른정당이 이유열을 막론하고 네. 교섭단이 깨진 상황에서 국민의당 분들하고 그렇죠. 합당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의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바른미래당 모 의원이 네. 안철수, 유승민, O2 산소결합이다. 이렇게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네네. 그게 무슨 산소결합이냐, 산소호흡기결합이지. 사실상 정치적 연명을 하기 위해서 그 연대를 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사도 따로 썼어요. 아, 그랬어요. 당사도 따로 쓰고 사실 대변인도 따로 있고 네네. 사실상 따로 갔는데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교섭단체 구성해보자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념적 성향이나 대북 문제나 경제 문제 이런 노선 자체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래도 지지율을 좀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바른정당에 몸담았던 그동안 새누리당에 계시던 분들이 네.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으로 옮기는 거는 그게 통합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이제 주로 기가 좋지라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또 너무 보수 통합에 또 뭐 물기를 텄느냐라고까지 확대 해석할 부분은 아니다. 예. 네. 차라리 바른미래당하고 정말 큰 통합을 하면 모를까. 네. 국민의당에 계시던 분들이 과연 우리 자유한국당으로 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것이 뭐 아니, 보수 근데 통합에 물꼬를 텄다고까지 보기 뭐 힘들 것 제가 같습니다. 야, 이제 당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하죠. 뭐 그럴 것 침울하고 같은데요. 외부에서 보실 때는 뭐 반쪽짜리 쇄신이다. 뭐 내용적으로 보면 알맹이가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로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김병준 위원장이 보기보다는 네. 굉장히 좀 강단이 있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이 처음에 왜 단칼에 쇄신을 안 하고 이렇게 질질 끌다가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했냐라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지만 네네. 본인은 자신이 내년 2월까지 비대위원장을 하겠다. 그럼 그걸 역순으로 해서 나름대로 타임테이블을 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치 논쟁을 했잖아요. 국가주의 개인 그 부분에 있어서 가치 논쟁을 하고 그다음에 좌표 설정을 하더라고요. 아이노믹스 같은 발표를 하면서 이게 뭘 하러 이렇게 또 발표를 하냐. 그런데 나름대로 그거는 우리 당이 가야 될 새로운 가치 설정을 본인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당내에서도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좀 평가하는 쪽으로 많이 좀 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기다 한 가지 더 또 중요한 역할이 김용태 사무총장, 조직 강화특위 위원장의 셀프 청산이 큰 역할을 했죠. 그렇죠. 예,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이제 사람들이- 하나 이제 여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뭐 당협위원장을 박탈시키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의 당선은 안 물려서 우리 당이 확실히 개파가 청산된 건 분명히 보여요. 왜냐하면 네. 국민의 시각에서는 탄핵을 찬성을 했던 뭐 잔류를 했던 반대를 했던 간에 공동으로 책임을 물었어요. 이쪽도 책임을 분명히 물었고 이쪽도 책임을 물었고 개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리더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좀 더 자유스러운 가운데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야말로 개파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청산되는. 그래서 앞으로 전당대회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네네.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결국은 인물론으로 승부를 했다고 보거든요. 물론 친박들이 지원을 했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네네. 전당대회에도 누구를 친박 세력들이 밀자라고 해서 따라갈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당대회도 인물 우위로 결정이 날 수 있는 한번 보시라고요. 인물이 아름답다고요? 아니요, 인물 예를 들면 좀 더 중량감이 있는 그런 분을 선택하자. 민주당 전당대회를 지켜보면서 네. 누가 되면 가장 자유한국당이 좋아할 네네. 것인가. 네네. 순위가 이해찬 대표였어요. 네, 대중성이 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송영길이라는 새로운 차세대 주자보다는 좀 올드보이 같은 느낌이 나는 이해찬 대표 좋지 않느냐라고 네네. 봤는데 조금 지금 봐서는 틀린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차기 대선 주자를 아주 잘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각 지역별로 김부겸 장관을 놓고 보면 내가 김부겸 장관이 나오면 내가 안 나가겠다는 식으로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호남엔 이낙연 총리가 네. 조금 이해찬 총리한테 거슬리는 얘기해도 참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네네.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출당을 시켜야 되는데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장외 유시민 또 네. 이사장 시켜놓거든요. 네. 이렇게 아주 그 오랜 정치적 경륜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차기를 잘 관리하는 또 튀지도 않게 네.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민주당에서 좋아할 것 같은 네. 대표라도 이 진영 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되는 것도 민주당과 상관없이 네네. 당원들의 민심을 담아내지 저는 않겠다. 홍준표 대표를 지지합니다.